네, 오늘 리더스 대담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사이버 대학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시 통역기를 이용하실 경우 한국어 1번, 영어는 2번으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저희 일정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리더스 대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진행에는 김우승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울러 대담 참여하는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님, 서순식 춘천교육대학교 인공지능교육 강화지원사업단장님, 안상훈 교육부 일원인과 과장님, 염재호 태제디지털대학교 총장님께서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5시에 끝내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1, 2부는 좀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세션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쉬지도 않았는데도 많이 오버됐습니다. 첫째 세션이 저희들이 초연결 시대의 온라인 교육과 미래 전망을 했고요. 두 번째 세션이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 대학 현황 문제점 발전 방안, 마지막 세션이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사이버 대학의 미래를 다시 그리다라는 주제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진성 고려 사이버대학교 총장님, 서순식 춘천교대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단장님, 안상훈 교육부 일원인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염재호 태제디지털대학교 총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션 3개를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됐다. 그런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왔습니다. 20년 전에 저희들도 했고요. 테크놀로지 통해서 에듀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화될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까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이냐 뭐냐 하는데 지금 대한고등교육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유다시티, 코세라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요. 바로 전에 했던 구글 커리어 서티피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취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다 이제 4년 디그리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2019년도에 4월 10일 날 발표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대학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사이버 대학이 더 좀 위태로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리어 서티피킷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이버 대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옮겨가서 회사가 이제 학위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오늘 대학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이버 대학의 미래를 다시 그려갈지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진성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학 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련돼서 지금 대학 진학률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70.4%인데요. 4년제 대학을 보면 서열 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고 그리고 학문간 또 학과간 전공 간의 벽이 너무나 높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대대적인 변화하고 혁신을 이제 가져야 하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버 대학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고려대 사이버대학 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세션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질문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학교들을 뭐 중학교부터 다녀봤는데 모두 다 교육 목표가 창의적 인재 육성 또는 뭐 창의적 글로벌 리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반성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줄세기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대학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 또는 학업이라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생 교육도 여전히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때 이사장님께서 러닝과 티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러너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틀림없이 본질적인 교육의 목표 이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자, 교육기관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의 규제 이것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육부 관련된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필요한 규제들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대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면서 없어져야 할 규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거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규제와 관련돼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안상원 일원인과 과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1년 10월에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방침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과의 또 다른 경쟁 체제를 또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사이버 대학들이 대응이 좀 미비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쟁 체제, 그러니까 일반 대학과 사이버 대학,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일반 대학도 이제 사이버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고요. LMS도 너무나 잘 갖춰 있는데 이런 경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사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어떠한 그 경쟁을 위해서 어떠한 그 의견이 있으신지 또 코멘트도 좋으시고요. 예. 예, 총장님. 사실 제가 우리 김우승 총장님 또 김진성 총장님 또 염재호 총장님이랑 그다음에 여기 서순식 교수님도 사이버 대학의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서 대기하면서 유튜브로 정말 의견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대학의 이 리더스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 사이버 대학이 사이버 대학의 산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걸로 대부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도 단기간에 끝날 거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줌 형태로 하다가 그만두자는 생각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끝나지가 않으니까 일반 대학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일반 대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이 온라인 상에서 교육에 대해서 일반 대학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관심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어지고 또 연구로 이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회의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갔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은 물론 여전히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대학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의 온라인 교육 역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온라인 교육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지휘를 향유했던 우리 사이버 대학한테는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도 그만큼 역량이 높아졌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 간에 큰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입학 자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우리 고교 졸업자 애들, 그러니까 학령 인구 중심이고 사이버 대학은 성인 학습자 중심이었는데 이런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일반 대학에서도 그 평생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온라인화 되면서 그게 가속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를 넘어서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름에 사이버 디지털 들어가는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식상하지만 대학의 역할로 보면 교육 또 연구 지역사회 기업, 산학협력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사이버 대학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 대학이 치열하게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글쎄 노력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그러니까 재교육을 포함을 해서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이제 10월에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우리 사이버 대학에도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존의 특수대학원 하에서는 석사 과정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도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대학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일반 대학화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대학도 지금까지 이제 교육 쪽으로는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 역량이나 또 우리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시는 학생분들의 의지와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쪽뿐만이 아니라 연구에도 신경을 쓰고 또 일반 대학처럼 산학협력에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대학의 모든 역할을 사이버 대학도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의 좀 전유물인 첨단 분야나 의료계열 학과에는 조금 덜 개설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진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규제 완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육부는 일반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대학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완화를 할 겁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교명 자유라도 됐고 또 초빙교원 인정 안 되던 것도 초빙교원 이제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도 설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 대학은 이미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분, 그쪽에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하고 또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 사이버 대학이 조금 전환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그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면 글쎄 저는 우리 사이버 대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불러리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경계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양대학에서도 반도체 과정을 2021년에 100% 온라인 과정으로 이제 1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름하여 긱 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 긱 이코노미 있잖아요. 긱 워커가 있고 그래서 단위 과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예전엔 사이버 대학에서 충분히 했던 재직자 교육이었는데 반도체 과정을 했는데 지금 1,4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강사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이버들도 역량을 해서 규제는 없이 무한 경쟁 시대로 이제 좀 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과 이 사이버 대학 간의 불러리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조절할 거냐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 대학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이버 대학하고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지금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정책이 펼쳐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중장기 전략을 갖고 성인 평생교육 정책과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대학은 성인 학습자의 요구라든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 추세 이런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잘 부응해서 대학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은 고령화로 인한 지식 축적 기간의 연장이 있고 평생 직업 시대가 됐고요. 직장 시대가 아니고요. 지식 평생 주기 단축,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재교육,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성인 평생교육의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 대학이 새로운 모델을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그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을 정말 20년 이상 이끌어온 한양 사이버 대학의 이 좋은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무엇보다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주제가 어쩌면 성인 평생 교육과 관련돼서 오늘 하루 종일 그 계속 논의가 회자됐었던 얘기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돼서 미래 지식의 특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평생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며 거기에 따른 사이버 대학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었죠. 무엇보다도 좀 많이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미 사회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의 효용성, 소위 지식 반감기가로 인해서 성인 평생학습자는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자신의 삶과 생활을 기반으로 기존 학문 영역과 지식 영역을 가로지르는 소위 융복합적 지식의 생산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또 이러한 지식은 확정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학습자 또는 지식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식 간 연결, 통합, 융합 이러한 모든 창발적인 구조로 지속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논의했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자, 특히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성인 학습자의 상황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학습에 대한 목적을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궁극적으로는 이 다양하고 많은 학습 내용들을 성인 학습자들이 그 고를 수 있는 그런 메타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심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버 대학이 지향할 수 있는 성인 평생 교육의 새로운 교사학습 체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하면서 계속 봤는데요. 일단은 성인 학습자의 요구 여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소위 플렉서빌리티를 갖춘 교육 플랫폼 기반의 평생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 체제일수록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기반을 둔 탄력 있는 교수학습 체제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거는요. 오늘 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연사님들, 강사님들 모셔서 덕분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지난 20년이 통으로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20년 하루하루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뛰었던 그 사이버 대학의 교직원들의 노고가 이루어서 여기까지 토적 성산이 된 것이지, 이게 20년이 한꺼번에 지나간 세월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하루하루의 열성과 성실이 일단 변화의 단초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염재호 총장님이 좀 늦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 번째 세션이 늦어가지고 시간에 잘 맞춰 오셔가지고 굉장히 불안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염재호 총장님께는 그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새로운 그 모델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그 태제 대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태제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과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태제 대학만의 특장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네르바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본부하고 한국의 본부를 만드는 것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이제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태제대학에 대한 어떤 특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이 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앞서가면서 20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대학 1.0에서 이제 2.0으로 트랜스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척후병 비슷하게 태제대학이 지금 아까 뭐 배상훈 교수님이 이제 기존의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하고의 경계가 흐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모델이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미네르바를 지금 훨씬 뛰어넘는 미네르바의 시행착오를 뛰어넘는 것을 이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지식을 잘게 쪼개서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나가서 직장에서 30년을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대학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식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학부에서 4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라고 행세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만 하더라도 학부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고 대학원뿐만 아니라 박사를 받고 포스트닥 정도로 해야지만 전공을 제대로 했다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학부를 대학원의 인트로덕션으로 전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대학원 가서 배우게 하면 맛보기 교육으로 남아 있으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대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대로 학부에서 맛보기만 하고 어설프게 전공을 배워갖고 나와서 전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네르바 대학을 설계했던 하버드 대학의 코슬링 교수, 스티븐 코슬링 교수가 저희를 컨설팅해주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 개의 영역들이 있는데 가운데가 휴먼 스킬이라고 보고 밑에가 휴머니티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맨 위가 전공 지식, 잡을 얻기 위한 지식이 있는데 현재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중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xplicit knowledge, 그 형식지만을 계속 강요하면서 배워갖고 대학에 와서도 그것만 가르쳐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갖고 그 형식지를 유지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이미 스마트폰에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implicit knowledge, 암묵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변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은 4C, 그러니까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을 가지고서 1년 내내 소위 말하는 교양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지 영어, 수학, 국어, 역사, 철학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분과 학문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년을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는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그 다음에 self-motiva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으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컬래보레이션, 지금 사회에 나가서 좀 더 프로젝트형으로 일을 하지 프로블럼 솔빙을 하지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and 엠퍼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글로벌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역을 6개를 집중적으로 1학년 때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게 트레이닝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습득해서 이제 체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나라에 가서 반년씩 실제 체험을 하면서, 그것도 미네르바하고 좀 다른 것은 그냥 도시 체험을 하고 도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4나라가 20세기의 중심 국가가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 예를 든다면 어떻게 미국이 250년 만에 똑같이 시작했던 브라질이나 캐나다는 못하고 있지만 세계 1등 국가가 됐는가? 거기에 원인이
대통령제를 만들고 상권 분립을 만들고 나사를 만들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949년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이 8,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500만 명의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어떻게 쫓겨보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느껴야 되고 전공은 한 7개 과목만 온라인으로 배우게 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학부하고 대학원을 이제 21세기에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제가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공동 연구를 했던 일본의 츠쿠바 대학은 학부학과하고 대학원 학과가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부에 정치학과 사회학과가 있다면 대학원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과가 있어서 소속이 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일로가 돼갖고 학부 애들을 볼모로 잡아서 실제로 교육은 거의 안 시키는 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 정도의 소수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학생 중심으로 코슬링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슬라브스를 만들 때 교육 목표를 썼는데 티칭 오브젝티브가 아니고 이제는 러닝 오브젝티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배울 수 있는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 성공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소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이 학부 정원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부생을 더 이상 방목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학생 하나하나를 타겟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고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가지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전공은 대학원 가서 심화를 하라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저렇게 새로 태어나는 대학들이 기존 대학의 왜 위협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4C 능력을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입니다. 4C 능력이 사실은 사이버 대학에서 모두 다 태제 대학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C 능력은 일반 지금 대학에서는 PBL이라는 또 올림공대 같으면 스코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시니어 캡스톤 프로그램 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기르는데 태제 대학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시브하게 지금 19,000명, 18,000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양 사이버테스처럼 어떻게 하면 4C 능력, 아까 말씀드린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4C 능력을 기를 수 있을런지 뭐 정답은 아니어도 각자 네 분이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총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이버 대학이 미네르바나 태제 대학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자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되고 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날 것이지 않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개발도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담의 주제가 사이버 대학의 미래를 다시 그리다인데 새로 그리는 것이니까 처음 그릴 때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그리려면 있던 거를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우느냐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무쪼록 이번 중요한 그 포럼을 통해서 사이버 대학 전체가 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 지우고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좀 주시죠. 예, 지금 제가 염재호 총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그 미네르바 대학이 그 CNA 플러스라는 그 대학 평가에서 보면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데
미네르바 대학의 1학년 입학생이 타대학 4학년과 비교했을 때 한 상위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네르바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한 이후에는 타대학 4학년 수료생과 비교했을 때 상위 1% 안에 든대요.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또 미네르바 대학이 정말 잘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근데 아까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미네르바 대학의 특징이 수업 특징이 이렇다고 합니다. 1학년은 학생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자유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수업 전에 사전 과제를 제출을 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수업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반드시 입장을 해서 수업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수업 중에 참여도를 그래프화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LMS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 그 김우승 총장님 또 김진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미네르바 대학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또 일반 대학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그 어디에 내놔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버 대학에 특히 입학하는 학생분들은 저는 정말로 존경을 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재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나이가 드시고도 잡을 갖고 계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정과 우리 교수님들의 그 역량이라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씩 미시적으로 시도를 한다면 우리 사이버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을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 중에 4개 대학이 교사학습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올해가 지금 2년차 거의 끝났고 내년까지 3년 동안 하는 거고 그럼 그 4개 대학, 4개 사이버 대학은 우수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로다가 제시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교가 바로 한양사이버고요. 그 한양사이버에서 하시고 있는 중에 하나도 바로 PBL입니다. PBL 기반으로 결국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러닝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학습자가 또 다른 교수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대단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대학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 소위 온라인상의 플렉서빌리티를 최대한 올려서 학생들이 시간적으로나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주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교육 체제가 현재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과 그 방송통신대학을 합쳐서 같이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대협일 중심이 돼서 경쟁하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까지도 이어지는 지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대국민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면 아마도 원격 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의 미래가 앞으로도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염 총장님도 마지막 말씀 주시죠. 예, 사실 기능이 저는 종합대학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버대학 또 저희처럼 대한대학으로서의 아주 소수의 대학이 기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이버대학에 조언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대량으로 전공 지식을 이제 제공해 줘 갖고 학생들로 하여금 재교육을 받든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었는데 이제 2.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황에서 또 해야 되는 건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 시절에 교양 과정을 절반을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뭐 영어, 아카데미 잉글리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고와 표현 같은 글짓기 이런 걸 다 절반 이상을 없애고 한 40분짜리의 BBC 다큐멘터리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 학기에 한 7개 정도의 테마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교재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유럽에서 막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풀 수 있다고 해서 과학의 절대성을 믿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미개한 나라에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국주의가 확장이 됐는데, 과학이 절대적인 거냐, 포퍼가 얘기하는 과학의 상대성을 얘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국화가 돼서 19세기가 제국주의 시대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를 토론하게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과를 섞어가서 듣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교수님이 80명을 해갖고 일단 처음에 그 강의를 첫 시간에는 자기가 집에서 보든 보게 한 다음에 모든 학생이 질문을 쓰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수님 을 모아서 한 시간은 같이 8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시간에는 20명씩 쪼개갖고 티칭 펠로우,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한 달 정도 훈련을 시켜서 모든 걸 알게 해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5명이 조가 돼서 그걸 발표하게 하는 걸로 했는데, 맨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것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지금은 아주 고려대학교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 쪽하고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든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 과목에 대해서 사이버 대학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소수 토론하는 거를 하는데, 교수님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있는 대학원 학생이나 이제는 사이버 대학도 대학원 학생이 생기니까 그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토론하는 걸 하게 하고, 미네르바 대학도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런 티칭 펠로 같은 역할을, TA 같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갖고 토론을 다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액티브하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모디파이 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대학원도 활성화가 되고 지적 이런 공동체가 훨씬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아마 2.0에서는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해주는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뀌고, 대학원에서는 저희 그 태제대학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이버의 특징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꼭 국내 교수님만이 아니라 외국에는 애정트 프로페서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요번에 미국에서 공고를 냈는데, 교수 채용 공고를 냈는데 191명이 한 달 반 만에 응모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있는 분들이 다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영어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새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너무나 좋은 제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좋은 제안들이 현실에서 이제 적용성이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그 마찰력을 어떻게 저희들이 최소화할 거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nsanity, 미친 짓, 무모한 짓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지 않,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건 아는데 결과만을 다른 것들을 원하는, 그러고 저도 이제 그러고 있지 않나 총장으로서 반성도 많이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이버 대학이 진화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이버 유니버시티 리더스 포럼 2022 넥스트 에듀케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김우승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님과 네 분의 패널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리더스 대담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에 참여하시는 내빈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님, 그리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우승 총장님, 한양사이버대학교 오성근 부총장님, 한양사이버대학교 전임 부총장님과 전임 학장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위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올라오셔서 무대 위에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을 사진 촬영 모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안전하게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가 되는 대로 사진 촬영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무위원분들, 학장님, 전임 학장님, 부총장님 모두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올라와 주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올라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올라오십시오. 네, 함께 사진 촬영합시다. 올라오십시오. 네, 이제 사진 촬영 모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 주십시오. 예. 짧게. 한양사이버대학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 촬영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이버대학 리더스 포럼 2022 넥스트 에듀케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